당원 주권 시대를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사안을 당원 투표에까지 먼저 붙여서 당원 투표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제안할 거죠. 그러면 이런 긴박성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전격적으로 제안을 해야 이렇게 또 관심도 끌고 그 이슈도 되고 그러는 건데,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과정을 정청래 대표가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나 다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당원 주권 시대 그런 정당 그 취재는 어긋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이제 예. 협의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사실 또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찬성하는 측들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1인 합니다. 1표 당원과 대의원 투표 비율을 똑같이 하는 그 1인 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런 제안 아니냐라고 의심을 계속 갖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1인 1표제가 통과된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꼭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도 열심히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주제가 많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SBS의 박진원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찾은 걸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 분 보니까 정청래 대표 오늘 조국 혁신당과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솔직히 네. 있는 그대로 네.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시겠습니까? 네. 거짓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은 말하지 않겠다. 약간 뉘앙스가 많이 다른데,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네. 최고위원들과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겁니까? 일단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는 없었던 걸로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 협의 없이 발표했다. 그러면 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도대체 왜 이러지 하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당황스럽다라는 조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황스럽다는 네.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장기적으로는 예.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는 것은 수순이라고 충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대선 전에 뭐 단일화를 통해서 혹은 대선 후에 정권 재창출을 한 다음에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지금 형국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또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또 높은 편도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개혁신당하고 거의 비슷하게 매번 나오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지도부와 당 대표가 뭐 나름대로 판단은 있겠으나, 네. 어쨌든 지금 당장 또 최고위원들과의 협의 없이 합당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봐야겠지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한다는 소식도 직전에야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박진원 의원. 정청래 대표 저희가 일부만 지금 전해드렸는데 전체적인 기자회견 합당 제안의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눈에 띄었던 부분 예.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청와대 쪽에서는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 거죠. 예,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이고 양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좀 포괄적으로 큰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 보면은 그 당장 나오는 논의는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표 분산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그런 예. 목적도 있고 특히 이제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또 선거 과정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간 합당을 하는 게 하여튼 지방선거의 완승이라는 그런 목표와는 되게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자회견 직전에야 최고위원분들한테 알린 점도 좀 그렇고 기자들도 그랬지만은 사실 이제 그 여기서 더 짚어봐야 될 점은 조국 대표의 반응인데 예. 상당히 그 호의적으로 뭐 합당을 거의 이제 하는 쪽으로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오후에 늦게 정청래 대표 연락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는 상당히 논의가 진행이 됐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그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는 얘기가 안 된 것 같고 또 하나 미스테리는 이제 과연 이제 청와대와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와대와 논의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홍익표 수석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민주당 대변인도 이야기하듯이 오늘 기자회견 직전에 홍익표 수석에게 합당을 제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고요. 사전에 청와대와 논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 대표 오늘 전라북도 지역인가 가서 최고위원회를 했었는데 그 말미에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한 조국 혁신당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국 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동시에 조국 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 공개련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뭐 당장 좋습니다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 조국 혁신당은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친명 강덕구 최고위원 이번에 보궐선거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죠. 그런데 내가 이러려고 최고위원 됐나 하는 모멸감을 느낀다고 SNS 썼어요. 정청래 대표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예. 얼마 전에도 이제 1인 1표제와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박수현 대변인과의 조금의 갈등 소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로 오해가 풀려서 바로 해결은 청와대 됐지만. 만찬 끝나고 와서 네, 풀었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인데. 그런데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으로서는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위원인데 당과 당을 합당한다는 그야말로 이제 작은 일이 아니라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본인과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좋습니다. 합당을 하면 하는 건데 네. 뭐 절차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강덕구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고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2년 차의 국정 청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코스피가 5천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장중한 때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의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던 그런 공약을 달성한 저희로서는 상당히 경축할 일인데 이러한 아젠다들 저희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오전부터 싹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강북구 최고위원으로서는 서운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제 강북구 최고위원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뭐 장철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현주 모경용 의원도 최고위원 젊은 의원도 아마 그런 모양. 그리고 또 반대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환영한다라고 절대 찬성.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 의원들이 네. 호남 지역 의원들은 이걸 되게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호남 지역이 지금 조국혁신당이 유일하게 네.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호남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조국 대표가 오늘 전북 내일 광주 전남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이거 급하게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예. 일정이.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에는 좀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어제 얘기 들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남에서 강세의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빨리 호남에 내려가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선제적으로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민주당 의석수가 지금 아마 얼마 전에 2명이 저 의원직을 박탈당해서 162석인가 그렇고 그 조국혁신당이 12석 그럼 174석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162석이나 174석이나 뭐 의석수가 아쉬워서 합당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지방선거 결과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만약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조국혁신당과의 호남에서 민주당이 이 대결을 해가지고 뭐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사실 조국혁신당에게 넘겨준다고 하면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경사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자유 뭐 민주 진보 진영에 있어서 그게 과연 실일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12석의 거의 대부분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을 하면서 사실 상당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그들의 아젠다가 사실 좀 사라진 면이 있어요. 예.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국회에서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세빙선 역할을 해주는 거는 저는 제 민주 진보 진영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또 민주당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많은 어떤 자각이나 자성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저는 좋은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관계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방선거 때문에 뭐 호남에서 우리가 조국혁신당에게 이기고 지고가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왜 이랬지 하고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오늘 들어오는 예. 이 순간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오늘 간만에 전화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열심히 했군요. 여러 가지 그냥 그 당내 반응을 소개해드릴 뿐입니다. 예. 제 감정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 의아해야 한다. 하지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예, 있다. 예. 예. 반대가 반대는 뭐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분들. 압도적이다, 어떻다. 제가 모든 분들 다 보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일단은 찬성하시는 분들보다 의아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다른 정당이긴 합니다만 개혁신당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쳐라 이름을 글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싶은데 조민당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국 대표의 아마 그 자녀 이름 붙여갖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특검 관련해 가지고 조국혁신당 측에 저희가 같이 하자는 제안했을 때, 근데 그때 사실상 거부 인사를 밝히면서 조국혁신당은 많은 국민들에게 최소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싶어하는 당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합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다. 같은 중국집에 전화기 2대 놓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박진호 의원? 네. 아까 강석필 부대변인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해서 또 한번
큰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어떤 추세입니까? 지금은? 오후에는 약간 예. 가라앉으면서 지금 이제 4,950선에서 일단 마감이 됐는데 거의 하루 사이에 한 50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전날보다는 상승을 한 것이고 장중에 오전에 이제 5천을 돌파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앞으로도 지금 코스피의 강세 기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5천 위에서 안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그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코스피의 호재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선전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유동성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약간 이제 증시 활성화 정책들이 도움을 준 것도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인위적인 부양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보면은 이제 특히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거의 확정된 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라든지 네. 특히 그 정권 초기에 이 대기업들의 이제 대주주 중심의 그 유상증자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 또는 이제 작전 세력에 대한 그 엄단 움직임을 상당히 정부가 강하게 보여주면서 많은 이제 소액주주들이 좀 증시 투자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 변수들과 합쳐져서 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좋은 이슈가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라고 하는 이슈에 이 오늘 정치권 뉴스에서 묻혀버렸다. 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정치인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준엄한 어제 1심 판결. 이 후속 판결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사 내용도 보고 판결 내용도 읽어보고 있는데 이런 기사도 또 묻혀버렸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전에 논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아니냐. 강덕구 최고위원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이런 합당 제안과 관련해서 당연히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국회에서 들려온 소식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네네. 청와대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 직전에 정청래 대표가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알렸다. 이게 지금 당의 이야기인데요. 박수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당정청 간 합의, 조율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당무에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당정청 간 공유와 조율을 통해서 모든 사안을 처리해 온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합당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율은 몰라도 공유 이런 과정은 거쳤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쳤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의 스피커죠. 그렇죠? 강선필 부대변인?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그 성명이 가능할까요? 설득이 가능할까요? 왜 장중한 때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이런 좋은 날에 굳이 합당 제안을 했어야 했느냐. 어제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공판 나와서 많은 분들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판결문을 읽어보고 있는데 오늘 굳이 이 이슈를 많은 국민들에게 제안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설득이 가능할까요? 근데 일단 이제 당내의 의사 조율이 된다는 가정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이 맞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창당을 하잖아요. 그래도 엄청 빨리 서둘러도 50여일, 7주 정도는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정 전에 합당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출마자들의 교통 정리가 되고 또 출마할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공천 관련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1월 말 정도에 논의를 해가지고 합당 선언을까지 가야지만 이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 합당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건 맞다. 하지만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우리 민주당만으로도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더민주 혁신회의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합당에 대한 의사에 대한 수렴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1인 1표제와 같이 당원에게 물어볼 것이냐. 아니면 중앙위원에게만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냐. 또 이런 방식을 두고도 사실 구체적으로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원 주권 시대를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사안을 당원 투표에까지 먼저 붙여서 당원 투표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제안할 거죠. 그러면 이런 긴박성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전격적으로 제안을 해야 이렇게 또 관심도 끌고 그 이슈도 되고 그러는 건데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과정을 정청래 대표가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이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나 다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당원 주권 시대 그런 정당 그 취재는 어긋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이제 예. 협의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사실 또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찬성하는 측들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1인 합니다. 1표 당원과 대의원 투표 비율을 똑같이 하는 그 1인 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런 제안 아니냐라고 의심을 계속 갖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1인 1표제가 통과된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꼭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고 말도 안 했고 상대가 누구인지 정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1인 1표가 누구에게 득이 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거라고 말은 안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 하지만 상대가 안 정해졌으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해버리게 되면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원이 된다고 해서 비교적 강성 당원일 거라고 가능성이 예. 있거든요. 그 지방선거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나 정청래 대표 모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표 거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 지방선거 승리를 한다면 그거는 내가 당대표 연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일리가 저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께서 지금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왜 오늘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합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당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나 다른 지도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수저 대변인은 뭐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저쪽 그 민주당 쪽 사안이어서 그러긴 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국민의힘도 이 통일교 특검 뭐 이런 걸 통해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기자들이 많이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이게 이슈라고 한 이슈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좀 민주당에게 또 뭔가 이렇게 뭐 선제 공격을 당한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오늘 단식 그만두고 또 병원에서 상당 기간 요양을 네. 해야 할 텐데.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이 오늘의 정청래 대표의 급작스러운 이 합당 발표에 영향을 안 줬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네. 영향은 있었을 거예요. 이제 어제가 일주일째였고 네. 사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국회를 이제 오시면서 그 단식 현장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국회는 왔지만 단식 현장은 들르지 않고 그냥 패싱했어요. 민주당만
갔다 네, 왔죠? 불과 거리는 뭐 20m, 네. 30m였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섭섭하죠. 뭐 선물 보따리 못 들고 오시더라도 그냥 인간적인 도의상 오셔서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가시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이제 정청래 대표 민주당에게 결국은 통일교 특검 그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공천헌금 이렇게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김경시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 줬다고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데 그래서 안 받을 거냐 특검 안 받을 거냐 압박이 있었을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결국은 뭐 그간에 조롱은 하셨지만 뭐 투정이다 이런 조롱은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는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메시지를 줄까 압박은 또 있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정말 한낮에 기습적인 이건 한밤도 아니잖아요. 한낮에 기습적인 거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쿠데타처럼 이렇게 합당을 본격적으로 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저는 지방선거 말씀을 겉으로는 하시지만 저는 6월 안 본다고 생각해요. 8월 본다고 생각해요. 전당대회. 그 다음 전당대회, 네. 그러니까는 당 대표의 연임 그리고 김민석 이제 당 대표로 이제 오실 거라고 얘기가 되는 김민석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 뭐 이런 것들로도 해석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면 조국 대표는 이번에 무조건 출마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광역단체장인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 쪽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뭐 만약 뭐 합당을 저는 근데 사실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예. 조국 대표는 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좀 출마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합당을 하든 안 하든 광역단체장 도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어차피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으로 가면 중앙정치하고 멀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안철수 의원 사례와 이준석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쏙 들어갔어요. 왜? 본인이 지금 하한가를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합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해도 거절을 하고 있어요. 왜? 본인이 아직 할 게 남아 있고 아직은 주가가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향 거죠. 추세에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강선필 부대변인 오늘 얘기는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데 뭔가 표정이 밝진 않아요. 날이 추워서. 날이 추워서 그렇습니까? 예. 오늘 정청래 대표가 처음 제안할 때 따로 또 가치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따로 또 가치라는 예전에 그룹이 있었어요. 그 각자 솔로도 활동하고 같이 또 하고 좋은 노래 많습니다. 그 맴도는 얼굴이라는 노래를 오늘 방송 끝날 때 한번 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청래 대표에게 조국 대표의 얼굴이 계속 맴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